네, 안녕하세요. 고성주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비전공자인 제가 5주 만에 기술 면접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27일에 첫 번째 회사에서 서류 통과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CS 공부를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10월 5일에 첫 번째 회사의 그 기술 면접을 보고 광탈을 하고요. 10월 15일에 두 번째 회사에서 또 너 이제 면접을 보러 와도 되겠다 라고 통보를 받고 그 일정이 11월 2일에 잡혔었는데 거기서 제가 통과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딱 5주 정도 되는 시간이죠. 9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셈인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9월 27일 그러니까 제가 면접을 위한 공부를 하기 전에 상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트워크랑 운영체제 관련한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로베이스라고 하는 부트캠프의 강의를 들었었고요. 협찬 받아서 듣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공되는 네트워크랑 운영체제 강의가 총 19시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7, 8시간 정도를 되게 캐주얼하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심각하게 나는 뭐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열심히 들어야지 그런 느낌으로 7, 8시간을 들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택이나 뭐 큐나 트리나 이런 것들이 뭐 뭔지는 알고 있었지만은 뭐 해시 테이블이 뭐냐, 뭐 이진 탐색 트리가 뭐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상태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상 메모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이징 알고리즘, 스프링 인터셉터가 뭔지도 모르고 필터가 뭔지도 모르고 막 정렬 알고리즘, 퀵 정렬 뭐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뭐 쿠키랑 세션 이런 것도 몰랐어요. 통과에 필요한 지식의 양이 만약에 100이라고 친다면 20 정도 있었을까? 25? 뭐 이런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가고 싶어하는 회사들 중에 한 곳에서 9월 27일 날 너는 이제 면접 대상자야 라는 연락을 줬고 그 면접이라는 것이 10월 5일에 진행이 됐으니까 저한테는 그 당시에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었던 거죠, 시간이. 참고로 그때 당시에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하루에 약 3시간 정도의 노동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은 일단은 전체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그 다음에 운영체제 쪽 강의를 막 배속으로 엄청 열심히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한 번 본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겠다 싶어가지고 또 배속으로 2번 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 번 더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강의에서 제공되는 자료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면접 예상 질문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모범 답안은 이런 게 되겠다 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이게 면접이 어떻게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저도 사실은 기대를 크게 안 했지만 그래도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것뿐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걸 막 달달달달 외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접 전날에는 심지어 2시간만 자고 면접 준비를 했었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적은 사람일수록 그 1분 1초가 소중할 거 아니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완전히 밤새면 또 뭐 헛소리 할까봐 2시간 자고 이제 막 마지막까지 우겨 넣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결과는 폭망이었습니다. 저도 실시간으로 말하면서 느꼈어요. 이건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거는 됐다. 정말 너무나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고 심지어 잘못된 답변을 그냥 뇌피셜로 막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 앉아있기 괴로운 수준이었고 굉장히 허탈감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그날은 그냥 딱 끝나자마자 어차피 잠도 2시간밖에 못 잤겠다. 그전에도 뭐 이렇게 많이 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한참을 자고 그날 하루 동안은 딱히 뭘 안 했던 것 같아요. 다음날부터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복기를 했어요. 면접에서 어떤 것들을 질문을 했고 나는 어떻게 대답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분이 물어보신 거를 다른 면접관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물어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놨던 거죠. 제가 그런 부분들, 대답 못한 부분들은 부족한 거니까 공부를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때 왜 제가 면접에 통과를 하지 못했을까, 뭐가 잘못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분석했었던 그 패배 요인은 제가 너무 CS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보셨던 면접관 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요즘에 신입 지원자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그 경험을 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CS는 사실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거 잘 안 물어본다. 오히려 이제 프로젝트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더 깊게 물어보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 신입 개발자니까 그리고 또 비전공자다 보니까 오히려 CS 쪽에 너무 많은 집중을 했던 거죠.
뭐 너무 많은 집중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 공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랬던 거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썼다고 주장하는 기술들, 예를 들면 뭐 자바스크립트로 뭐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것과 관련된 질문들이 막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호이스팅이 뭐냐, 뭐 캡처링 버블링이 뭐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대답을 못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 자각 자체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 거는 일단 CS는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기회는 날아갔고, 그리고 뭐 다음번 면접이 아직 잡힌 게 없으니까 다시 코딩 테스트에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 뭐 하고 뭐 어디 서류 넣고 뭐 하고 하다가 이제 두 번째 회사이자 지금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너는 면접 보러 와라 라고 이제 통보가 왔고, 그게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자체는 11월 2일에 진행됐고 2주일 정도 공부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제가 평소에 상담을 많이 하던 개발자 친구한테 이 소식을 알렸어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면접 두 번째 보게 됐다 라고 하니까 같은 회사에 지원한 내 후배 중에 똑같이 지금 면접 준비해야 되는 애 있다. 네, 그날 결과 발표를 같이 받은 거죠. 이 사람도 통과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라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면접을 계속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줬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면접 스터디를 시작하게 됩니다. 공부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공부를 하다가 면접에서 좀 이렇게 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질문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구글닥에다 적어요. 이 구글닥은 저랑 이 친구랑 둘이 같이 사용하는 구글닥이고, 그래서 질문을 적어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생각하는 모범 답안까지도 이렇게 적는 거죠. 그거를 이 친구랑 저랑 둘이서 그냥 뭐 누가 어디까지 해오자, 누가 어디까지 해오자, 이런 것도 그냥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적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런 질문을 채워 넣는 것도 아는 게 있어야 이제 채워 넣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구매를 했었습니다. 기술 면접을 위한 CS 뭐 전공 지식 노트인가? 뭐 하여튼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림으로 띄워 놓을게요. 아무튼 그 책을 이제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 중에 내가 모르는 새로운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다 그냥 질문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답변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어차피 남은 시간이 한 2주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 매일매일 이 친구랑 밤 10시가 되면은 1시간씩 면접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30분 제가 면접관 역할을 하고 30분 이 친구가 면접관 역할을 하고 이래가지고 질문을 막 하는 거죠. 그 대답하면은 뭐 생각나는 꼬리 질문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모르는 게 나와요. 그러면 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구글닥에다가 추가를 하고 또 답변 넣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반대로 이제 이 친구한테 면접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걸 또 그날 준비를 해가지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또 몰라요, 만약에. 그러면 또 이 사람도 그 혹시 저 모르겠는데 이거 뭐예요? 그러면은 제가 공부한 내용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둘이서 1시간씩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제가 그 친구랑 같이 공부했었던 정리 자료입니다. 스크롤이 굉장히 길죠? 딱 보시면은 6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되게 간단하게 그냥 해놨어요. 어리리스트랑 링크드리스트를 비교해서 설명해라, 뭐 스택과 큐를 비교해서 설명해라, 우선순위 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라. 만약에 여기서 뭐 생각나는 꼬리 질문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황에서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나, 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도 좀 정리를 해놓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들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라 라는 질문 같은 게 이제 나왔을 때에도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이해가 바탕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은 그러면 어디서 뽑았냐? 이런 질문들은 구글에다가 뭐 신입 개발자 면접 질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엄청 많죠. 네, 이런 데들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수집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질문, SQL의 장단점은? 이라는 질문이 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SQL이랑 NoSQL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단점 중에 하나로 제가 수평적 확장이 어렵고 수직적 확장만 가능합니다. 뭐 어떤 시점에 성장한 게 증명하게 됩니다. 수직적 확장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수평적 확장도 가능하긴 한데 어렵다라는 건 어쨌든 팩트예요. NoSQL에 비해서. 이 답변 자체는 아마 처음에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긁어왔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해진 거죠. 수평적 확장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SQL이. 그리고 일단 수평적 확장이라는 게 뭘까. 자연스럽게 이제 밑에다가 데이터베이스의 수평적 확장과 수직적 확장이란?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될까? 이래가지고 어쨌든 수평적 확장이라는 거는 이런 거고 수직적 확장이라는 거는 이런 거고,
여전히 여기가 좀 이제 걸리죠. 수평적 확장이 어렵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NoSQL은 이제 수평적 확장이 편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NoSQL은 수평적 확장이 유리하고 SQL은 불리하다고 했는데 예시를 들어 설명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을 때 또 한 번 더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예시를 이런 식으로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RDB도 한 테이블에다가 게시글이랑 댓글 정보랑 다 뭉쳐놓으면 똑같지 않냐, 이런 식의 질문도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겠지만 RDB의 데이터를 그런 방식으로 저장하는 거는 정규화라는 측면에서 좋지 않은 구조다. 물론 이제 이것도 트집 잡으려면은 정규화라는 건 뭐냐, 정규화가 무조건 좋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생각나면 또 적고, 그리고 실제로 정규화에 대한 질문 답변도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면. 네, 그쵸. 정규화 과정이란 뭐다. 정규화는 무조건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네, 심지어 이것도 있었네요. 네, 이거 제가 몇 달 전에 작성했던 거라서, 네, 이 내용이 있는지 몰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인터넷에서 혹은 책에서 긁어올 수 있는 질문들을 집어넣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작성을 하거나, 혹은 복붙을 하거나, 그런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하나씩 머릿속에 집어넣다 보면은 떠오르는 또 추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의 문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달달달달 외우는 과정을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정리한 자료들의 오류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알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조사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면접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수준이 충분했었던 거죠, 제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단순히 그냥 책을 읽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선 넘어갔더라면은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정도의 그 학습을 하는 거는 불가능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마치 뭔가 어떤 게임이나 미션처럼 매일매일 밤에 있는 그 모의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격할 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그 방어를 위해서 또 공부하고 자료 조사를 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됐었던 거죠. 모의 면접을 하는 순간이 아니더라도 미친놈처럼 막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A4 용지를 실제로 출력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질문만 딱 봐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어떤 거고 어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걸 설명하는 거를 계속 집 안에, 방 안에 혼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불경 외우듯이 했던 거죠. 밥 먹으러 갈 때 어떤 목적으로든지 간에 이동할 때도 계속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대망의 11월 2일이 되고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면접 자체는 1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 면접이 진행됐을 때에는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면접을 봤을 때랑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랐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면접관분이 편안하게 해주셨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는 자신감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면접에서는 전공 지식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당연히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도 물어보고 했지만은 좀 특이하게 전공 지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약간 창의력 질문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완벽하게 대답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한 대여섯 개 정도는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아예 못했거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는 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론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한 80% 정도는 제대로 잘 대답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고, 또 기억나는 의외였던 점은 약간 인성면접스러운 것도 대여섯 개 정도는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본인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저는 기술 면접에서는 딱히 그런 것들 안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이 끝나고는 처음에는 이거 뭔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과 발표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떨어졌나? 뭔가 반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미친 듯이 초조했는데 그 결과 발표 순간을 저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핸드폰에 알림이 딱 와가지고 결과 발표 페이지를 딱 봤는데 이제 빨간색 글씨로 합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와 진짜 미쳤다, 이게 어떻게 되지? 진짜 저 막 침대에
침대에 막 주먹으로 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혼자서 다 전화해가지고 그 소식을 알렸던 것 같아요. 2차 인성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었던 건데 그냥 그때는 뭔가 이제 다 끝났다 라는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한테 너무나 큰 벽으로 느껴졌다라는 얘기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월 5일에 굴욕적인 실패를 맛보고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공 비결은 이랬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잘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면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뭐 어떻습니다 얘기를 들어도 이게 직접 해보는 거랑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실패를 해보고 나면 이게 부정적인 그 경험이잖아요. 다시 한번 겪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부족했던 게 뭐였고 이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잘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뭐 지원을 할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막 집어 넣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실전 경험이 쌓여야지 조금 더 뭐랄까요, 현실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 혼자 무슨 이 가상의 상대를 만들어 놓고 섀도우 복싱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대? 뭐 상대라고 표현하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어쨌든 면접관이랑 이제 얘기를 나눠봐야지 오케이, 면접관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럼 나는 뭐 다음에 맞대응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실패를 하더라도 그냥 좀 의도 맞더라도 그런 게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해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는 게 없었지만 무작정 스터디를 시작한 게 저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저 혼자서 자료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이 친구랑 오늘 밤에 있을 면접을 위해서 내가 이 친구가 모를 것 같은 거를 뭘 조사를 해야지 뭐 이럴 때는 좀 약간 집중도나 이런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책에서 뭐 이런 게 있군, 나중에 면접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어, 이거랑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면접을 기다리는 14일 동안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 아무래도 말이 조금 더 정제가 되고 준비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면접 스터디는 저는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 암기가 아니라 뭔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통과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렇게 외운 거를 그냥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은 그게 아닌 질문들도 또 때로는 있더라고요. 그거는 첫 번째 회사든 두 번째 회사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막 이렇게 문장을 그냥 그대로 딱 외우는 거랑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외우는 거랑은 외우는 속도나 효율 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도록 하자.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 5주 정도 되는 시간 만에 CS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술 면접까지 통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풀어봤습니다. 사실 얘기해놓고 보니까 당연한 얘기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그렇지만 누군가는 뭔가 이제 공부를 혼자 하면서 약간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막 이렇게 불안감에 떨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역시도 과거에 제가 그랬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제 영상을 본다면은 이제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뭐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그냥 하나의 사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 뭔가 본인의 불안감을 떨쳐내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이 영상이 제 역할을 충분히 했다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상황에 놓여본 입장에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운이 진짜로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 것이 전혀 의미 없다, 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한 부분이고, 제가 운이라는 거를 이제 언급한 이유는 어떤 분들은 사실은 글쎄요, 통과를 하기에 충분한 지식이나 이런 걸 갖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운이 안 좋아서 이제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구독자분들은 다음 면접에서 좋은 운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